문제 다 풀고 오셨나요? 문제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이게 우리가 배운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바로 수능 문제를 풀면은 어려울 수밖에 없어. 그런데 이렇게 한번 어려운 거를 풀고 나면은 다른 문제가 되게 쉽게 보이거든. 그래서 많이 틀렸다고 너무 좌절하지 말고 차근차근히 한번 배워봅시다. 배워가는 느낌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자, 1번. 그림은 1900년 이후 우리나라와 일본 부근에서 발생한 규모 6.5 이상 지진의 진앙 분포와 판의 경계 LBC를 나타낸 것이다. 규모라고 한다면 지진의 크기, 지진의 세기를 표현하는 건데 규모 6.5 이상이면 되게 큰 지진이야. 보자. 일단은 판의 경계를 표시해 볼게요. 태평양판, 여기 태평양판 요만큼. 그 다음 여기 필리핀판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속한 유라시아판 이렇게 있는데, 일본은 사실 태평양판과 필리핀판이라는 해양판이 유라시아판이라는 대륙판 밑으로 섭입하면서 만들어지는 호상열도예요. 일본 자체가. 뭐였어? 봐봐. 이렇게 해양판이 대륙판 밑으로 들어와. 대륙판 밑으로 들어오면서 여기서 이렇게 마그마가 만들어지잖아. 마그마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배웠지. 여기에서 물이 빠져나오면서 멘톨 물질을 용량해서 위로 올라와. 위로 올라와서 이렇게 섬을 만들지. 3차원적으로 표현을 하면은 이렇게 섬이 뿅뿅뿅뿅뿅뿅 호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열도, 그게 호상열도였죠. 태평양판과 필리핀판이 유라시아판 밑으로 섭입하고 있는데, 규모 7.5 이상의 지진은, 규모 7.5 이상이면은 자, 이렇게 색깔 진하고 동그라미 큰 거를 찾아보면 돼. A 부근보다 B 부근에서 많이 발생하였다. A 부근이 여기지. A 부근이 훨씬 많네. 이건 그냥 그림 보고 푸는 문제예요. 어려운 게 아니야, 절대. 자료 해석이라 그러지, 자료 해석. 자료를 보고 해석할 수 있냐, 자료 해석. 그럼 A 부근보다 B 부근에서 많이 발생했니? 아니지. A 부근이 더 많잖아요, 규모가 큰 게. 그치? 그래서 틀린 거. 됐어요? 그 다음 C 부근의 화산 활동은 태평양판보다 필리핀판에서 발발하다가 아니고 활발하다. 활발하다라고 고쳐봐. 이거 좀 오타가 좀 있는 것 같아. C 부근의 화산 활동은 태평양판보다 필리핀판에서 활발하다. 그러면은 이거는 태평양판과 필리핀판의 밀도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봐봐. 태평양판과 필리핀판에서, 이것도 자료 해석인데, 자, 요 선을 경계로 태평양판이 필리핀판 밑으로 섭입하고 있는 거야. 태평양판이 필리핀판 밑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선을 딱 그었을 때. 그러면은 이 섭입되는 곳에서 지진이 발생을 해서 이게 진앙이 여기에 표시되는 거지. 그래서 C 부근의 화산 활동은 태평양판보다 필리핀판에서 활발한 게 맞겠지. 자, 이렇게 선을 하나 딱 그었을 때, 태평양판이 필리핀판 밑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게 지진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거야. 여기는 상대적으로 지진이 발생하지 않고 있잖아. 여기와 여기 부분을 보면서 태평양판이 필리핀판 밑으로 들어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됐죠? 그 다음 유라시아판은 태평양판보다 밀도가 작겠죠. 대륙판이니까. 답은 1번. 2번 문제. 그림은 판의 경계와 주변 지형을 나타낸 것이다. 각각 뭔지 한번 써보자. A가 뭐예요? 열점. 써있잖아, 밑에 열점이라고. 열점으로 인해 만들어지는 화산섬이네. 그리고 B는 뭐예요? 해령이네. C는 뭐예요? 해구네. 됐어? 기억번. A에서는 새로운 해양판이 생성된다. 새로운 해양판이 생성되는 곳은 어디예요? 해령이에요. 그래서 틀렸지. B는 멘틀 대류의 상승부다. B는 멘틀 대류의 상승부. 맞네. 해령이니까. B에서 C로 갈수록 해양 지각의 나이는 증가한다. 맞지? 해령 주위에 있는 게 가장 젊은 지각. 그리고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점점 나이가 많아지고 해구로 들어가면서 판의 소멸이 일어난다는 거야. 그래서 B에서 C로 갈수록 해양 지각의 나이는 증가합니다. 답은 5번. 3번. 그림가는 어느 지역의 진원 분포를 나타낸 것인데요. 나는 판의 경계와 이동 방향을 나타낸 것이다. 보니까 요렇게 판이 섭입했네.
다른 판 밑으로 서에서 동쪽으로 요런 판이 섭입을 했네. 그러면서 진원이 이렇게 존재를 하고. 그렇지? 그러면은 판에 섭입이 있는 곳 찾아보자. 서에서 동쪽으로 판에 섭입이 있는 곳 어딜까? 어딜까? E 아니고 여기 해령이니까. B도 아니고 C도 아니네. A도 아니야. 어디네? D야 D. 여기네 여기. 여기네요. 여기는 지금 얕은 천발지진만 발생했네. 그러니까 여기에는 해령이 존재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해구가 존재하는 곳 어디야? 딱 여기네. D 부분. 여기는 해령, 여기는 해구. 그래서 답은 4번. 그림은 알래스카 부근에 있는 판의 경계다. 여기 태평양판 써있지. 태평양판. 북아메리카판 써있지. 태평양판은 해양판이죠. 태평양이 존재하는 판대기니까. 북아메리카판은 대륙판이겠지. 북아메리카 대륙이 위에 올라 있는 게 북아메리카판이니까. 그럼 당연히 태평양판이 북아메리카판 밑으로 섭입하겠죠. 이렇게 뾰족하게 섭입을 하는 섭입형 경계예요. 판의 경계를 따라서 좁고 긴 열곡대가 형성된다. 열곡대는 대륙판과 대륙판이 갈라지는 곳. 멘틀 대류의 상승부에서 대륙판과 대륙판 밑에서 멘틀이 상승하면은 열곡이 아니고 열곡대라는 게 생긴다라고 잠깐 언급했었는데 그래서 다 틀린 거. 판의 밀도는 북아메리카판이 태평양판보다 작다. 맞네. 대륙판이니까 해양판보다 밀도가 작을 거고. 이 지역에서 진앙은 태평양판보다 북아메리카판에 더 많이 분포하다. 진앙은 뭐였어? 지표면이 있어. 여기가 진원이야. 진원에서 수직으로 올라와서 지표면의 이 점을 진앙이라고 했죠. 여기가 진원이고. 그러면은 자, 태평양판이 북아메리카판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요. 들어가면은 여기에서 진앙 표시가 이렇게 나겠지. 이렇게 천발, 중발, 신발 지진 이런 식으로 지진이 발생할 거예요. 그래서 진앙은 태평양판보다 북아메리카판에 더 많이 분포하겠죠. 맞는 얘기. 답은 5번. 그림은 세계 주요 판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보자. A는 딱 보니까 대륙판과 대륙판이 벌어지는 발산형 경계. 뭐야? 열곡대가 존재하겠네. 그 다음 B 지역은 수렴형 경계인데 그리고 D 지역도 수렴형이야. C 지역 발산형이네. 이 표시해놓고 A와 C는 A와 C 어디 있어? 신발 지진이 활발하게. 야, 발산형 경계에서 신발 지진 활발하니? 절대 아니죠. 천발 지진만 활발하게 일어나고요. B는 멘틀 대류 하강부다. 수렴형 경계니까 멘틀 대류 하강부 맞고요. 인접한 두 판의 밀도차는 D에서 가장 작다. 밀도차는 사실 해양판과 대륙판의 밀도차가 가장 큰 거지. 그러면 비슷한 해양판과 해양판 혹은 대륙판과 대륙판이 붙어 있으면 밀도차가 작을 거야. 그런데 지금 D 지역에서는 여기에 있는 해양판이 여기에 있는 대륙판 밑으로 들어가고 있을 거니까 밀도차가 크겠죠. 이거 틀린 거지. 답은 2번. 6번. 그림 가와 나는 태평양 주변 두 지역의 진앙 분포다. 공통점으로 옳은 것만을 골라라. 그럼 일단은 판의 경계가 어디냐 한번 보자. 태평양 판과 북아메리카 판을 보니까 하나의 판이 다른 판 밑으로 들어가면서 천발 지진, 중발 지진, 신발 지진 발생하지. 그러면은 자, 여기가 판의 경계인 거죠. 위에서 내려볼 때는 여기가 지금 판의 경계인 거야. 그러면은 판의 경계가 요렇게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판의 경계가 요런 식으로 있어서 태평양판이 북아메리카판 밑으로 들어가면서 천발지진, 중발지진, 신발지진이 발생한다 라는 게 보이죠? 필리핀판과 태평양판도 마찬가지로 나그림에서. 그러면은 태평양판이 필리핀판 밑으로 요렇게 들어가고 있겠어. 요렇게 들어감에 따라서 여기 천발지진, 중발지진, 신발지진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판의 경계를 그릴 줄 알아야 돼요. 진앙을 보고 판의 경계를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보자. 두 개다.
서비평 경계니까 해구 발달하죠. 태평양파는 남동쪽으로 이동한다. 자, 여기는 지금 북쪽 방향이죠? 틀렸어요. 신발 지진의 진앙은 태평양판 쪽에 존재하니? 아니요. 북아메리카판 쪽에 존재합니다. 답은 1번. 자, 7번. 그림은 나즈카판과 남아메리카판의 드디어 여기 이름을 알게 됐네. 여기가 나즈카판이야. 남아메리카판 밑으로 들어가는 나즈카판. 여기 옆 5번 그림에서 여기 D 지역 있지, 여기. 여기가 지금 나즈카판과 남아메리카판이네. 이렇게 문제를 풀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용어가 나오면은 좀 익히는 또 재미가 있어요. 재미없지? 미안해. 자, 이렇게 나즈카판이 남아메리카판 밑으로 섭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A 지역이 해령이에요. 해령으로부터 멀어질수록 나이가 점점 많아지고 남아메리카판 밑으로 들어가면서 판이 없어지는 거야. 그치? 그리고 남아메리카판도 마찬가지로 여기 지역 보자. 여기가 지금 해령이에요. 해령인데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나이가 점점 많아지는 게 보이죠.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등 연령선, 같은 나이를 갖고 있는 암석을 연결한 게 등 연령선이거든? 근데 그거를 비교를 해봐봐. 비교해봐봐. 자, 예를 들어서 같은 걸 잡아야지. 33을 잡아보자. 33. 3,300만 년 살, 3,300만 살인 애들이야. 자, 3,300만 살. A에서 만들어졌을 거야, 분명히. 여기 이 해령에서 만들어진 다음에 3,300만 년이 흘렀는데 여기까지 갔어. 맞아? 나즈카판에서는. 그런데 이 남미판에서는 해령에서 만들어졌어. 근데 3,300만 년 살까지 요만큼밖에 못 갔어. 요만큼. 그럼 누가 더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는 거야? 나즈카판이 훨씬 더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판을 움직이는 힘을 두 가지 배웠어. 첫 번째, 해령에서 미는 힘. 맞지? 리치 푸시. 그리고 해령에서 잡아당기는 힘. 슬랩풀이라는 게 있었어. 영어는 몰라도 돼. 그런데 나즈카판은 지금 해구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끌어당기는 힘까지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해양판이 빨리 움직일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지금 남아메리카판은 해구에 섭입하는 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이동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해령에서 미는 힘밖에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알고 푸는 문제예요. 보자. 기억번. 판의 이동 속도는 나즈카판이 남아메리카판보다 빠르죠. 그 다음 A와 C 지역에서는 주로 천발 지진이 발생할 거예요. 해령이니까. B 지역은 멘틀 대류의 뭐다? 하강부다. 그래서 나즈카판이 남아메리카판 밑으로 섭입하고 있다라는 거. 기억. 정답 1번. 8번. 그림은 두 해양판 A, B의 경계와 규모 5.0 이상인 지진의 진앙의 위치 및 진원 깊이를 나타낸 것이다. 판의 경계가 여기야. 근데 지금 요렇게 섭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천발 지진, 중발 지진, 신발 지진이 발생을 해서 이렇게 여기 위에 진앙을 표시한 게 지금 이 그림인 거야. 맞지? 그러면은 판의 경계에 해구가 존재하겠죠. 섭입형 경계니까. 베니오프대는 요즘 섭입대라는 용어로 바뀌었는데 여기가 지금 섭입된 거예요. 여기가 섭입대, 베니오프대. 같은 말, 베니오프대. 옛날 문제라서. 베니오프대는 A 하부에서 발생하지. 여기가 지금 A인 거고 여기가 B인 거잖아. 이 위에서 이렇게 내려볼 때 여기가 A고 여기 B잖아. 베니오프대는 A 하부에 발달하고요. 호상열도는 B에서 형성되지 않고 A에서 형성될 거예요. 여기 이렇게 화산섬이 뿅뿅뿅뿅뿅 올라올 수 있다는 거야. 됐죠? 답은 3번. 9번 문제. 그림가는 어느 화산암체에 대한 고지자기 및 절대 연령 측정 결과고요. 나는 최근 360만 년 동안의 고지자기 연대표다. 편각과 복각이 나오네요.
화산암 A는 절대 연령이 62만 년이에요. 맞아요? 62만 년이면은 어디에 있어? 한 여기쯤 있겠네. 그러면은 정자극기였네. A는 정자극기였어. 그 다음 B는 나이가 126만 년이야. 126만 년이면 한 이쯤 되겠네. 맞아? 여기보다 좀 위겠네. 한 이쯤 되겠네. 그러면은 지금 뭐야? B 지역은 역자극기에 형성된 암석이야. 그 다음 C는 284만 년 살이야. 284만 살이야. 그러면은 어딨어? 284. 이쯤이겠네. 그러면은 C는 정자극기겠네. 맞아요. 그럼 보자. 정자극기는 지금의 자기와 같은 방향을 정자극기라고 하는 거야. 현재의 자기 방향과 같은 방향은 정자극기. 반대 방향은 역자극기라고 해요. A가 형성될 당시 이 화산암체는 남반구에 위치했다. 봐봐. 복각이 마이너스 50도예요. 복각이 마이너스 50도야. 근데 정자극기네. 정자극기인데 복각이 마이너스 50도니까 남반구. 맞죠? 그 다음 B가 형성된 이후 화산암체는 북반구에서 남반구로 이동했다. 자, 지금 B를 보니까 여기가 지금 역자극기의 플러스예요. 맞아요? 지금과 자기 방향이 달랐어. 그런데 플러스야.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가 정자극기였다면은 복각이 반대로 마이너스였다는 거죠. 그치? 그러면은 B에서 A까지 오는 동안에 계속 남반구에 위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반구에서 남반구로 이동한 게 아닙니다. 그 다음 C가 형성된 이후 현재까지 역자극기는 3회 있었다. C는 지금 여기에 위치하는 거죠. 그러면 역자극기가 한 번, 두 번, 세 번 존재했네요. 그래서 맞는 얘기네. 답은 3번. 좀 어려운 문제였어. 그 다음 10번. 그림은 해양지각에 분포하는 단층선들 중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단층선은 굵은 실선으로 표시하였다. 지금 보니까 그림에서 여기가 지금 대서양이지. 그럼 선생님이 이렇게 연결하는 게 바로 대서양 중앙해령이라는 거예요. 대서양 중앙해령. 여기는 태평양에 있는 해령이 표시될 거고요. 그러면은 이 선들을 따라 사실 봐봐. 해령, 변환단층, 해령, 변환단층, 해령, 변환단층, 해령, 변환단층 이런 식으로 사실 지그재그형으로 존재를 해요. 그래서 지금 굵은 실선으로 표시된 게 지금 여기인 거야. 여기. 이렇게 이게 지금 변환단층이잖아. 변환단층.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연장선으로 단층선이 존재를 하는데 얇은 걸로 해볼까? 단층선이 존재를 하는데 요런 거를 지금 그려놓은 거예요. 이렇게 이런 그림인 거야 지금. 그런데 해령은 표시하지 않고 변환단층과 단층선만 표시를 하는데 이 단층선, 얇은 단층선에서는 지진이 발생하지 않아요. 거의 발생하지 않아요. 지진은 왜냐면은 이게 지금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잖아. 그렇지?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다른 방향으로, 변환단층에서는 다른 방향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지금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칠해놓은 데는 지진이 자주 발생한다. 마찬가지로 여기 해령에도 천발 지진이 활발하죠. 여기 해령에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굵은 실선으로 표시된 단층선은 변환단층이다. 맞는 얘기야. 얇은 실선으로 표시된 단층선은 형성 당시의 판의 이동 방향과 나란하다. 맞네. 형성 당시의 판의 이동 방향과 나란히 이동하고 있습니다. A와 B 지역에서는 모두 새로운 해양지각이 만들어지고 있다. 지금 A에서는 해령이 보이니? 해령이 보이지 않죠. 지금 해령은 여기랑 여기 쪽은 보여요. 이렇게. 맞아? A 지역은 지금 딱히 그런 게 변환단층도 보이지 않고 그래서 새로운 해양지각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라고 해석을 하고요. B 지역은 확실히 새로운 해양지각이 만들어질 거예요. 해령 부근이니까. 답은 3번. 다음 11번. 그림가는 대서양 중앙해령 부근의 고지작이 분포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정자극기와 역자극기가 있는데
나는 고지짝이 줄무늬가 형성되는 과정을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을 골라라. 해령에서는 현무암질 마그마가 올라오기 때문에 현무암질 지각이 생성됩니다. 아이슬란드는 발산형 경계에 위치하는 거 맞아요. 그리고 해령에서는 해양 지각 생성 당시에 지구 자기장 방향이 기록됩니다. 맞아요. 이거 너무 쉬운 문제였는데 여기에서 하나 알아두면 좋을 게 뭐냐면은 사실 이 대서양 중앙해령 위에는 아이슬란드가 존재를 하잖아. 이게 대서양 중앙해령인데 대서양 중앙해령 위에 아이슬란드가 존재를 한다? 근데 이 아이슬란드 자체는 열점이야. 열점이 판의 내부에 존재를 할 수도 있는데 얘네들은 판의 경계에서도 열점이 만들어질 수 있어. 그거 하나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지구 내부에서 뭐 열점이 만들어져서 올라오는데 플룸이 상승해서 열점이 만들어져서 올라오는데 위가 판의 경계인지 판의 내부인지 뭘 따지면서 올라오겠냐? 그냥 막 올라오는 거지. 오케이. 그다음 12번. 12번은 우리 풀었죠? 넘어갈게요. 13번 넘어갈게요. 풀었던 문제야.